자, 우리 핵심 정리집 실패지 행정과 환경과 행정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의 역할과 방향이 결정되는 일이 많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했던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그래서 우드로 윌슨이 주장했던 이원론과 애플비 등이 주장했던 이론론이 왔다 갔다 한다. 그죠? 오늘 지난 시간 했고, 오늘 우리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원론과 이론론을 주장한 학자 중에서 윌슨, 사이먼, 애플비, 디모, 그리고 왈도까지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경제와 행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죠. 첫 번째는 무슨 실패? 시장 실패가 있습니다.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정부의 활동이 문제를 일으킨다. 무슨 실패? 정부 실패가 있었습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는 시민사회와 행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역사적인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국가와 사회를 2분법으로 보지 않고 몇 분법으로 본다? 3분법으로 본다. 그래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이라는 3분법으로 봤을 때 NGO들이 적극적으로 행정과정에 참여합니다. 그죠? NGO들의 등장 배경을 봐야 되겠고, NGO들의 유형. 그래서 유형별로 우리가 창도형이 있습니다. NGO의 유형 중에서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창도형이 있고, 한편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NGO들이 어떻게 순기능을 하고 역기능을 하는지, 이 역기능의 대표적인 게 이제 NGO 실패 이론이거든요. NGO가 실패하면 NGO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정당하다. 그래서 작년 24년 시험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 NGO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고, 그런 누가 감시 감독하는 얘기가 시험에 나왔던 게 이런 맥락이고, NGO 자체의 자구 노력이 우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지 말고 전주의 천년누리라는 그 빵집은 우리 무슨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여기까지 봤고, 자, 시장 실패는 공부, 독, 불, 정. 이거는 시장의 뭐에 관한 실패?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실패라면 형. 자원 배분의 불공평성은 시장 운영의 결과가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 실패는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 같은 말로 가격 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와 설령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형평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공, 부, 독, 불, 정, 형. 다시 공부, 독, 불, 정, 형. 자, 그래서 공공재가 존재합니다. 우리 공공재는 재와의 구분해서 했고요. 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긍정적 외부 효과는 가만히 두면 과소생산돼요. 과소생산. 다시 무슨 생산? 과소생산. 그래서 보조금을 주든지 공적 유도를 해서 적정 생산을 유도해야 됩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는 우리 공유지의 비극과 같이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제가 영화관에 안 가는 이유는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영화 보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화 보러 갔는데 여러분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내 뒤에 앉아 있는 생각해봐. 좀 이따가 어떻게 저는 딱 꼿꼿하게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조금만 보다가 여러분 뒤에서 칼로 나 쑤시고 싶겠지. 화면을 가려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외부 효과? 저는 여러분한테 부정적 외부 효과를 주는 거죠.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한테는 나쁜 일 주죠. 무슨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저는 이제 그 반려동물 엄청 싫어합니다. 극혐으로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육 딱 3가지가 있는데 항상 어릴 때 우리 아들 딸한테 우리 집에는 3가지가 없다.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고 재미없나? 우리 집에는 3가지가 없는데 절대 우리 집에는 어떤 종교도 침투할 수가 없다.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2번째는 그래서 맨날 종교인들이 나쁜 짓 했던 기사 있으나 무조건 스크랩해서 다 보여줘요. 봐봐 이러면서. 2번째는 담배. 술은 괜찮아. 내가 이 몸매의 주범이 술이잖아요, 그죠? 술은 괜찮아. 근데 담배는 안 피는데 진짜 담배 피는 사람 정말 극혐으로 싫어합니다. 극혐으로. 제가 한날은 KTX 타고 이제 청주에 강의 가는데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대 바로 피고 딱 들어와서 앉는 것 같더라고. 그게 내 연배인데 내가 진짜 살아오면서 살인의 충동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딱 앉았는데 방금 피고 왔던 사람의 담배 냄새가 확 오는 거 알잖아. 그치. 와, 진짜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데 떡대가 나보다 더 좋아서 내가 그냥 참았는데, 너무너무 그때. 담배는 진짜 인생에 도움 1도 안 돼. 3번째가 인간 아닌 것들. 멍멍멍, 야옹. 뭐 이런 거, 햄스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근데, 요게,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저는 좀 싫어하기 때문에, 병 같은 거 하면 지금은 이제 법으로 다 가져가라 되겠죠. 그죠? 무슨 외부 효과요? 부정적 외부 효과죠. 지금 그래서 이거 부정적 외부 효과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또 음식점이나 카페에 개 데리고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온 분들 그게 금지하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그 개털 날리잖아. 고양이 털 날리잖아. 그 음식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싫더라고. 그만합시다. 그래서 이쪽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독점은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몇 번 했으니까 그냥 갑시다. 자연 독점. 독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못 팔게 함으로써 약국이 약을 판매를 독점하는 것은 법에 금지된 인위적 독점이죠. 자연적 독점이 등장하는 산업의 특징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평균 비용 하락, 비용 체감 산업, 그리고 무슨 경제가 일어나는?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투자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산업을 말합니다. 불안정 경쟁. 이 경우에는 규제밖에 답이 없죠. 정보의 편제. 정보의 편제는 지난 시간에 살짝 설명하다 말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습니다. 당근 거래에서 왜 온도 표시를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학문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3년 된 중고차를 사러 갔어요. 구매자는 이 판매자 A의, B의, C의 상태를 잘 모르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3년 된 중고차의 평균 가격인 1,5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A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또 제 취미가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세차가 취미입니다. 세차 한 번 하면 현석 기본 몇 시간 정도 해야 돼? 그 정도는 반도 못 닦아. 세차는 기본적으로 3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3시간 정도. 정성 짧게 해서 3시간이야. 정성들이 하면 4시간 정도. 에어컨 놓는 그 필터에 면봉으로 한 칸 닦을 때 그 쾌감. 근데 제 책상은 엄청 더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좀 이상한 놈이라고 바라보는데 저는 차를 이렇게 관리하니까 2천만 원은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C는 차 사고 한 번도 세차도 안 하고 정비도 안 했어. 언제 터질지 몰라. 나는 얼마만 받으면 된다? 1,000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없고 판매자는 정보가 있죠. 정보가 어떻게 존재해요? 편제, 비대칭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나라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A하고 거래하는 게 내가 안전하고 좋은 차를 사는 바람직한 거래죠. 근데 누구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C하고 계약할 가능성이 많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숨겨진 정보 때문에. 정보의 무엇 때문에? 편제 때문에. 정보의 편제 때문에. 여러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정방향이고 그 반대 방향은 무슨 방향이에요? 어떤 차가 무슨 방향으로 운전한다? 역방향. 그럼 바람직한 선택은 바람직한 선택이 되고 바람직한 선택의 정반대는 역방향이니까 무슨 선택? 역선택이죠. 역선택. 바람직한 선택의 정반대의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무슨 선택? 역선택이 일어납니다. 역선택.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정보 제공,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서 이런 식의 일이 많아지면 아예 중고차 거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성능 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한단 말이죠. 이걸 재밌는 표현으로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레몬법. 왜 미국에서 왜 레몬법을 하는지 이거 재밌죠. 이게 또. 레몬하고 오렌지하고 색깔이 비슷하잖아. 멀리서 보면 구분 못해요. 저는 음식을 다 먹는데 딱 안 먹는 게 싫어하는 게 한 2가지 아니면 3가지가 있는데 급하면 닭발 있잖아. 우리 와이프 진짜 좋아하는 닭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다른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그 닭발은 좀 아니지 않나? 또 킹크랩 같은 것도 뭐 새우 같은 것도 잘 안 먹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안 좋아. 엄청나게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나오잖아. 아차리 삼겹살 쑥쑥 이렇게 먹는 게 같은 이게 투입 노동을 써도 훨씬 산출이 좋잖아. 저는 또 레몬, 우리 와이프하고 참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했을까? 저는 이제 이 따뜻한 어디 갔어 내 커피. 저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저는 쪄죽듭니다. 쪄죽어도 뜨거운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거든요. 아는 극혐이야. 아는 우리 커피계에 이단하지. 사파지 사파. 왜냐면 옛날에 여러분 얼음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처음보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먹었을 거 아니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었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시켰는데 레모네이드를 시켜도 레모네이드. 그래서 이제 연애할 때는 잘 보이려고 좀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가지고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레몬, 이런 맛 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오렌지인 줄 알고 산 거야.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먹고 보니까 뭐야? 레몬인 거지, 레몬인 거지. 그래서 숨겨진 정보에 의해서 바람직한 선택을 하지 못했을 때 성능 기록을 첨부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게 바로 무슨 법이에요? 레몬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고차 당근에서 거래할 때 이 판매자, 물론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판매자의 온도를 보면서 이 사람의 평판이나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죠.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데 계약 후는 숨겨진 행동. 계약 전에는 숨겨진 정보 때문에, 다시 계약 후에는 숨겨진 행동 때문에 이걸 우리가 쇼킹이라고 그러죠. 쇼킹. 근무 태만입니다. 사장님 있고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마우스를 만지고 열심히 막 작업하는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를 하는지 뭐 쇼핑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숨겨진 정보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현상.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계약하고 나서 사장님이 직원한테 시간만 때우고 돈 벌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인센티브 컴패터빌리티. 인센티브가 유인이라 그랬죠. 유인. 인센티브가 내 행동을 유인하는 거니까 컴패터블. 영어 시험에서 가끔 시험에 놓죠. 컴패터블. 양립 가능하다. 조화 가능하다. 컴패터빌리티. 유인 조화성.
그래서 사장님이 어떻게 딱 하면 돼요? 사장님이 야, 너 원래 6시까지 10개 해야 되는데 5시까지 11개 하면 그냥 바로 집에 보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10개까지는 10,000원이었는데 11개부터는 15,000원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바로 무슨 급을 제공하면 돼요? 성과급을 제공하게 되면 유인 조화성이 달성되죠. 왜 사장님은 왜 좋아요? 시간만 때우고 6개, 10개 하고 갈 거야. 좀 더 열심히 해서 11개 하니까 사장님 원래보다 더 한 개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좋은 거죠. 직원은 왜 좋아요? 시간 때우고 6시에 퇴근하기보다는 11개 빨리 해주고 5시 퇴근하면 여러분도 좋잖아. 무슨 조화성? 유인 조화성. 이익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 남한테 부탁할 때도 항상 뭐의 조화가 필요해요? 이익의 조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대출 부탁할 때도 나중에 내가 대신 해줄게 정도라는 말을 해줘야 돼. 무슨 조화성? 유인 조화성. 그래서 다시 정보의 편제에 따라서 계약하기 전에는 무슨 선택? 역선택. 그때는 정보 제공 등을 통해서 보조를 하다든지 의무적으로 성능 기록부를 첨부하도록 하는 보조나 규제를 합니다. 됐습니다. 자원 배분의 형평성의 문제는 사회 복지 정책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요즘에 사회복지라고 그러면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랬죠. 사회 보장이라 그랬죠. 4개가 있습니다. 공적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평사안, 평생사회 안전망까지 4개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정보 실패 한번 봅시다. 자, 정보 내부적 요인이 있어요. 정보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정보 내부 요인, 정보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 필요한 수요 요인이라 그러고 공공재를 이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면이니까 이것은 무슨 측면? 공급 요인이라 그래요. 다시 요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구분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구분하는 거는. 야, 이거 펜이. 저는 제가 살 때는 돈이 없어서 이런 색깔은 못 사는데 원장님 투자 마인드 짱이야, 짱. 여러분도 진짜 최고 좋은 시설은 모르겠지만 최고 투자를 잘하는 원장님 밑에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 뭐야, 노란색하고 별 차이 안 나잖아.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주황색 볼펜은 분필은 처음 써보는데 좋네요. 갑니다. 자, 정치가는 딱 봐도 정부 바깥에 있죠. 이익 집단, 약사 집단이 여러분 편의점에서만 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규제를 요구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약사 집단이라는 이익 집단은 정부 안에 있는 행위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민들도 정부 안에 있는 행위자가 아니죠. 정치가들은 단견, 흔히 이걸 마이오피아, 근시안이라고 합니다. 근시안. 멀리 바라보지 않고 가까운 데만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어찌됐든 간에 한 20년 정도는 삼성을 운영한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겠죠. 자, 국회의원은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투자를 할 때 20년이라는 긴 세간에서 1년을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은 4년 중에 1년이죠. 대통령은 5년 중에 1년이죠. 1년을 바라보는 가치가 어디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정치가들이 압도적으로 높죠. 정치가들은 자, 대통령 생각해보면 5년 안에 뭔가가 성과가 있으면 내가 잘한 거지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다음 대통령한테 성과가 나서 나는 죽 서서 누구한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5년 안에 자기 임기 안에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뭔가 한 것 같이는 보이고 내가 다시 재선하거나 득표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치가들은 멀리 바라본다. 근시안. 가까운 데만 바라본다. 가까운 데만 바라본다. 단견. 그러면 여러분 장기적인 산업을 선호해요? 단기적인 사업을 선호해요? 단기적 사업을 선호해요. 이건 좀 학문적으로 말하면 시간 할인율이 높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시간 할인율이 높다. 시간 할인율이란 말은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를 말해요. 미래를 바라보는 가치를 시간 할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 할인이 높으니까 이거 맨날 반대로 놓습니다. 다시. 정치가들의 시간 할인율은 높아서 요거는 쉽게 이해되죠. 정치가들은 먼 미래 20년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한다? 내 임기 안에 뭔가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졸속한 정책이나 근시안적인 정책이 남발될 수밖에 없죠. 그걸 이제 정부한테 해달라고 압력을 넣으면 정치가들이 압력을 넣으니까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 자,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못 파는 규제는 무엇 때문에? 이익 집단들이 무슨 추구를 해요? 지대 추구를 하면 관료들이 포획이 되고 정치가들하고 무슨 삼각형? 철의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이런 규제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부의 공급 측면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 수요 측면에서 실패. 그게 이해 안 되면 정치가, 이익 집단, 시민들도 무슨 일만 있으면 정부가 뭐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은 시민이나 이익 집단이나 정치가들은 정부 외부에 존재하죠. 자, 수요 측면은 정부 무슨 요인? 외부 요인. 수요 측면은 정부 외부 요인입니다. 자, 정부의 공급 과정에서 비록 수요 측면에서 외부 요인에서 바람직한 사회 선호가 형성되더라도 정부의 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정부의 대부분의 활동은 독점이죠.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활동은 독점적이고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비용체적. 독점이란 말은 X 비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요 두 개는 연결되니까 생산함수. 자, 갑니다. 이게 정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자, 민간 기업은 어떤 기업은 노동자 한 명을 더 고용하면 평소에 100개 생산하다가 노동자 한 명 더 고용하면 몇 개 더 생산했는지 바로 알 수 있죠. 100명이 100대의 기계를 가지고 일하는데 이번에는 기계를 하나 더 늘렸어요. 그러면 몇 개 더 생산하는지 금방 알 수 있죠. 투입과 산출 관계가 명확해요. 그럼 자, 우리나라 여러분 교육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뭐 같아요? 당연히 교사죠, 교사. 저는 급식, 교재, 시설. 맞죠? 자, 갑니다. 그럼 자, 교사들 월급을 10% 올려주면 교육 서비스가 얼마 개선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지금도 교육학에서 엄청 논란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상급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돈 냈어? 급식비 냈어? 아이고 아깝네. 너는 급식비 냈어? 아이고야. 무상급식의 효과가 뭘까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잖아. 무상급식의 효과가 뭐야? 애들 몸무게 증가? 근데 몇 년 전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상급식의 정책 효과를 뭐라고 발표했는지 아세요? 학교 폭력이 줄어든대. 근데 팩트야. 야, 재밌지 않냐? 좀 재밌다는 표정 좀 지어봐. 나 그 논문을 보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통계를 딱 보니까 무상급식 전하고 후 사이에 학교 폭력이 많이 줄었어. 그 논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애들이 배가 부르면 행복해져가지고 애들 때리고 갈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어때?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무상급식의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동의하지. 분명히 뭔가 영향을 줄 거라는 건 동의하지만 민간기업처럼 명확한 투입 산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때는 여러분, 나 요즘에 지나다니 보면서 진짜 이거 시설 여러분들은 체육 시간에 비 오면 체육 안 하고 이런 일 없었지? 요즘에는 초등학교 보니까 전부 다 실내 체육관 다 하나씩 있대. 우리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체육 시간만 기다렸는데 체육 시간에 비 오면 어떡해? 자습. 요즘에 시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학교에 우리 때는 청소당번 있었어? 아이고야, 옛날 사람이다 너. 청소당번 있었어? 아주머니들이 와서 청소해줬지. 요즘에는 아주머니들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누가 청소하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동거리가 청소해. 동거리. 로봇 청소기가 청소한다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근데도 뭐 애들이 요즘 애들 싸가지 없다 뭐 얘기하고 교육 서비스가 안 좋다 얘기하니까 좀 말이 많지만, 자,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투입 산출 관계를 그럼 이제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죠. 독점은, 자 여러분, 기업에서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시장에 핫도그 파는 가게가 3개가 있어요. 나는 A라는 사람하고 나머지 2사람 있는데 나는 너무 정성 들여서 반죽을 했기 때문에 2,000원 받고 싶다 그래. 근데 두 개의 가게가 1,500원을 받아버리면 나는 얼마에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때는 경쟁 상태에서는 프라이스 테이크가 돼. 가격 수용자가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얘들을 해서 두 가게를 사버렸어. 그러면 이제 뭐가 돼버려? 독점이 돼버리죠. 그럼 얼마 받았어요? 2,500원을 받기도 하고. 자, 잡으세요. 위에서 합시다. 라이벤슈타인을 학자가 슈타인은 기존의 투입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A하고 B가 있습니다. 둘 다 10개를 넣어서 20개를 만들어내면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 똑같죠. 근데 A는 5시간 걸렸는데 B는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자, 다시 투입 산출로만 보면 둘이 비율이 같잖아. 그죠? 근데 이게 2시간 걸렸고 5시간 걸렸고는 B가 최신 기술을 사용했거나 성실하게 근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과거의 능률은 자 갑니다. 과거의 능률과 효율은 투입과 산출로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라이벤슈타인은 익스트라 추가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추가적으로 익스트라 추가적으로 효율성을 하나 더 봐야 된다는 거야. 투입과 산출이 아니라 이 투입과 산출에 진행되는 이 생산 과정에서 최신 기술을 사용했느냐, 성실하게 근무했느냐. 그럼 당연히 B는 X 효율이 있어요, B 효율이 있어요. B는 X 효율이죠. 최신 기술을 사용했거나 성실하게 근무했으니까, 그죠? 근데 A는 투입과 산출이라는 배분적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무슨 효율성? X 효율이에요, X 비효율이에요. 그렇죠? X 비효율이죠. 방금처럼 A가 B와 C가 1,500원에 팔면 어쩔 수 없이 1,500원 팔아야 되는 가격 수용자인데 독점이 돼버리면 가격 설정자가 되고 이제는 맨날 8시에 문 여는 건 이제 9시에 문 열고 반죽도 10번 하던 거 5번씩 하는 거죠. 최신 기술이나 성실한 근무, 독점이라는 거는 최신 기술이나 성실한 근무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친구가 한눈 팔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X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요거 아주 고급 유머다. 요거 이해하면 요거 이해한 거야. 그지? 연애할 때 지금 성실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현상. 여러분들이 내가 맨날 요걸 강의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거나 핸드폰 만질 때 내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끝나고 나와서 뭐라 그래? 너 공부 시간 중에 X 비효율을 범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느낌 바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 X 같은 놈아, 그 X 아니야, 알았지? 뭐라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독점한 X 효율이에요, 비효율이에요? A 비효율. 이걸 기술적 비효율성이라 그럽니다. 기술적 비효율성. 그럼 자, 봅시다. 자, 여기 A 기업을 잡아요. A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A는 기술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투입 산출 비율은 같잖아요. 그죠? 무슨 효율은 있을 수 있다? 배분 효율은 있을 수 있지만 기술 효율은 있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없을 수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기술적 효율과 배분적 효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2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3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4년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합격했다는 결론은 같잖아. 근데 이제 좀 빨리 합격한 사람들은 뭐가 뛰어나다? 그렇죠. 기술이 뛰어나다. 공부 방법, 기술 뛰어나다. 무슨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 기술적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정에서 무, 독, 함이거든요. 무형이라는 것은 정부 공공 서비스가 대부분 무형이기 때문에 무형이란 말은 뭐를 정리하겠다? 성과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내부성, 사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독점은 무슨 비효율성? X 효율이에요? 비효율이에요? X 비효율. 같은 말이 기술상의 효율성이다? 비효율성이다? 기술적 비효율성이죠. 생산 함수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죠. 그래서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했을 때 정보 실패를 사비파편. 다시 뭐라고요? 사비파편. 사적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죠. 파생적 여부효과. 방금처럼 정부가 섣부른 개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현상. 바로 파생적 여부효과. 권력의 편제. 자의적인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요 내부상 사적 목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통상 여러분 우리가 119가 출동할 때 생명구조나 구호라는 이렇게 대외적이거나 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지만 출동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빨리 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딱 나면 나중에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네가 물러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보니까 출동 규칙을 제대로 안 지켰네. 응급, 구급의 규칙을 제대로 안 지켰네. 라고, 자,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외적으로, 궁극적으로 표방한 것보다는 출동 규칙이나 구조 규칙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평가하면, 나중에 출동하는 출동 기사는,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내 동료가 뭘로? 규칙을 때문에 내가 징계받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출동하기보다는 뭘 더 지키려고 해요? 내부, 대외적인 게 아니라 내부의 자기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목표. 무슨 목표? 외부 목표가 아니라 내부 목표를 더 중시해요. 그걸 외부성이야, 내부성이야? 내부성.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조와 구조를 위한 이 하위 수단이 더 위로 올라가 버리고 목표가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수단이 뭐가 됐다? 수단의 목표화. 수단의 목표화. 내부 목표. 다시 뭐라고요? 관료들은 이기적 인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서 국군이 융성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무슨 극대화를 추구한다?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무슨 목표?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정보 획득을 강조하거나 최신 기술에 집착하는 겉으로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하지만 내부에 자기들의 무슨 목표? 사적 목표를 한다. 이 사적 목표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최신 기술, 정보 획득, 예산 극대화라는
무슨 목표를 더 중시한다? 내부 목표를 더 중시합니다. 갑시다. 사비파편. 무독함. 다시 뭐라고요? 무독함. 알아서 이거는 두 문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너무 쉽잖아. 정부 여부. 자, 정치가 하는 정부 밖에 있죠. 이익집단도 정부 밖에 있죠. 시민들도 정부 밖에 있죠. 이건 안 해도 돼. 그죠? 정부 수요는 뭐다? 외부 요인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수요 측면은 무슨 요인이다? 외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이다. 내부에서는 무독함을 안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보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이거 해야 돼. 사비파편. 갑시다. 공부독불정. 그리고 사비파편. 표 비교할 때는 효율성만 알았죠? 공부독불정. 사비파편. 됐습니다. 책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갑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면 공공재, 비배제, 비경합 밑줄, 직접 공급 별표, 보조나 규제는 공공재의 시장 대응 방식이 아니죠. 그죠?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옆에 외부 효과, 외제성, 외연성, 파급 효과, 제3자 효과 등 다양하게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유불리한 효과. 자, 긍정 동그라미, 긍정적 외부 효과는 positive externality, 정의 외부 효과를 합니다. 타인에게 유리한 별표. 기술 진보나 연구 개발, 이게 너무 거창하게 말하는데 여러분, 신호 준수, 교통 신호를 준수한다든지 이런 것들, 고함 지르지 않기 이런 것들. 자, 과소생산 동그라미, 과소생산. 옆에 과소생 옆에다가 보조 유도라고 쓰시고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보조 유도. 자, 부정적 외부 효과,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 타인에게 불리한 밑줄, 불리한, 타인에게 불리한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잉 생산 밑줄, 과잉 생산된다. 자, 과잉 생산 옆에다가 규제 쓰시고, 규제. 그래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은 동그라미 1번 직관적 해결, 동그라미 2번 분관적 해결이 있습니다. 직관적 해결과 분관적 해결. 직관적 해결은 피구, PIGOU, 피구.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알았죠? 영국의 경제학자가 최초로 피구 조세를 부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피구비한 텍스라고 그럽니다. 피구. 긍정 동그라미 맨 끝에 공적 유도, 보조금, 특허, 세금 감면 등으로 하고요. 부정 예부 효과는 정부 규제, 세금, 피구비한 텍스, 피구조세 밑줄짝, 피구조세, 벌칙 부과죠. 자, 여러분 반려동물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자, 죄송합니다. 유기, 반려동물을 유기가 많아지면, 버리는 게 많아지면 뭐 들깨화 된다든지 사회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금 우리나라 하는데 웬만하면 자기 등록제를 안 해요. 그걸 하면 다른 사람한테 긍정적 외부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반려동물에 여기 센서 칩을 부착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용도 면제해주고 그걸 하면 일정한 정도의 혜택을 주면 된다. 무슨 외부가? 긍정적 외부인 거죠. 반대로 반려동물이 뭐 오줌을 싸거나 변을 쌌을 때 딱 다 치워야 되죠.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무슨 외부가?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는 거죠. 됐습니다. RH cause, problem of social cost 됐습니다. 1960년에 소유권이 잘 확립되어 있고 소유권 확립, 거래 비용 없을 때 자발적 협상 동그라미. 밑에다가 정부 개입, 불료,
불필요. 정보 개입이 필요 없다. 다시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H cause 됐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거의 0에 가깝고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협상하고 소유권을 명확, 재산권이라 써보세요. 소유권이나 재산권이 명확했을 때, 재산권 명확화. 재산권이 명확했을 때는 당사자들이 자발적 거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중요합니다. 외부 효과는, 특히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 one of them,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the one, 충분 조건, 오로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고요.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많은 요인들 중에 하나이고 오로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겠죠. 다시 C 좀 어렵습니다. 외부성은 정부 개입의 필요 조건이지만 뭐는 아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RH cause죠. 그래서 rights to pollute, 배출 오염권, 오염권을 설정한다. 오염권을 설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규제다, 간접 규제다, 간접 규제다.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간접 규제다. 요게 시험에 나왔죠. 됐습니다. 너 빨리 가버렸는데 한번 잠깐만 이거는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아주 혁신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왜 설명했어요? 여기 외부 효과는, 부정적 외부 효과는 정부가 규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피고였는데 RH cause는 이 사람이 여러분 일생에 논문을 3편밖에 안 썼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받았. 나중에 여러분 거래 비용 갈 때 또 RH cause를 만납니다. The nature of the firm. 이거는 뭐 사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될 논문이죠. 여러분들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1937년 논문인데 The nature of the firm 무슨 뜻이에요? 왜 조직이 만들어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지만 행정학 공부한 사람들은 쓸데없이 무슨 비용 이론을 배워요? 거래 비용 이론을 배워줘. 이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RH cause죠. 뭐 때문이다? 거래 비용 때문이다. 거래 비용 때문이다. 이 사람이 1960년에 썼던 논문이 The Problem of Social Cost. 자, 염색 공장이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여기 양식업자가 있어. 그러면 이게 딱 봐도 염색 공장이 염색하면서 물을 쓰고 물이 오염된 걸 강에 보내면 양식업자 고기들이 다 죽겠죠. 이런 방식에서는 전통적인 관점은 정부가 염색 공장을 규제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여기 있잖아요. 지금 부정적 외부 효과니까 정부가 규제해야 되는데 RH cause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러면 염색 공장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염색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우리 좋은 옷도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양식업자가 만드는 것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동의해야 됩니다. 자연은 어느 정도 오염을 시켜도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만약 이 강에 대한 일정한 오염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kg 정도의 오염 물질을 방류하면 이게 과학적인 영역에서 조사하면 되겠죠. 그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 사람한테 주느냐 이 사람한테 주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실 중요한데 행정학에서는 이건 잘 안 놉니다. 해볼게요. 자, 오염권을 설정해서 정부가 경매감 방식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염색공장 사장이 가서 내가 살게요. 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오염물질을 방류하면 염색공장 양식업자가 야, 니야 해가지고 우리 고기 다 죽었어. 물었네. 이렇게 하죠. 짠, 나는 무슨 권한이 있다? 그렇죠. 오염 권한이 있다 그러겠죠. 그럼 양식업자가 딱 그러겠죠. 원빈식으로 얼마면 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얼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고기를 팔아서 이만큼 벌고 하면 내가 그거 살게. 사버리면 얘가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양식업자한테 오용권을 경면해줬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오용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오겠어요? 양식업자 가서 또 얼마면데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무조건 염색공장 잘못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서 염색공장을 몇 킬로 이상 하면 안 돼. 그래서 단속반이 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뭐만 설정하면 오용권만 설정하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돼 버리죠. 정부가 직접 규제보다는 무슨 규제 방식으로 해결한다? 간접 규제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RH 코즈의 The Problem of Social Cost. 정말 대단한 학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근거가 바로 The Problem of Social Cost라는 이 논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자연 독점입니다. 자, 독점은 동그라미 1번 완전 경쟁 동그라미, 맨 끝에 가격 수용자 동그라미. 근데 독점은 맨 끝에 동그라미 2번 끝에 가격 설정자죠. 자, 갑니다. 동그라미 3번 자연 독점은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 무슨 비용 하락? 평균 비용 하락이죠. 전기, 가스, 철도 이런 재화를 우리가 무슨 재화라고 그랬어요? 요금제 써보시고, 요금제, 유료제입니다. 요금제, 유료제인 경우에는 정부의 직접 공급 밑줄, 정부의 직접 공급, 그리고 공적 규제, 정부의 직접 공급이나 공적 규제로 문제를 해결한다. 공적 규제, 정부의 직접 공개하는 규제. 옛날에는 자연 독점이 강하던 기업이 요 시내 전화와 같은 것들이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자연 독점성이 요즘에 없어졌죠. 그죠? 왜냐하면 휴대폰이 발전되면서 이제 자연 독점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퀴즈 주문입니다. 불안정 경쟁 규제. 불안정 경쟁 규제. 이건 독과점 규제죠. 독과점 규제는 여러분 경쟁 촉진 규제예요.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입니다. 여기 밑에다가 VS에서 진입 규제를 해보세요. 진입 규제. 경쟁 제한이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미리 잠깐 배경 설명을 살짝만 하면 우리가 경제 규제가 있는데 협의의 경제 규제하고 독과점 규제가 있습니다. 경제 규제는 종류가 뭐라고요?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독과점 규제가 있는데 이 협의의 경제적 규제의 대표적인 게 진입 규제예요. 진입 규제는 경쟁을 촉진해요, 제한해요? 경쟁을 제한하죠. 독과점 규제는 경쟁을 촉진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아주 큰 차이야.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경쟁을 제한하니까 진입 규제는 규제를 강화해야 돼요, 완화해야 돼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단 말이죠. 경쟁을 촉진하면 고객인 여러분들이나 내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화해야 돼. 그래서 다시 경제적 규제는 협의의 경제적 규제와 독과점 규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정보의 불안전성. 자, 정보의 불안전성은 거래에 필요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정보의 불안전성입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자, 비대칭성이 중요합니다. 편제 밑줄. 정보가 한쪽에는 존재하고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제. 됐죠? 그래서 판매자의 정보를 가진 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합니다. 알았죠? 정보를 가진 자, 이거 시험 나왔어요. 정보를 가진 자. 아까 판매자와 구매자 중에 누가 정보를 가졌어요? 판매자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판매자가. 그래서 정부 규제를 하고 규제 밑줄 공적 유도, 보조라 쓰시고 역선택 나왔습니다. 역선택. 계약하기 전이니까 사전적 기회주의죠. 계약하기 전이니까 사전적 기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사전적 기회주의.
숨겨진 정보 밑줄, 숨겨진 정보 때문에 사전적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몬법, 강제보험 밑줄, 강제보험, 동그라미 C, 레몬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밑줄,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도덕적 행위는 계약하고 나서니까 사후적 별표, 사후적 기회주의죠. 사후적 기회주의, 계약 이후 숨겨진 행동, 아까는 뭐라고요? 숨겨진 정보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한쪽에는 존재하고 한쪽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편제된 정보, 편제된 행동 때문에 발생하죠. 셔킹입니다. 셔킹. 근무 태만. 보험가입 이후에 보험가입자가 하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 이게 많잖아요, 여러분. 보험가입하고 나서 보험사고 치는 것들이 대표적인 셔킹의 문제죠. 이때도 정부는 인센티브 컴패티빌리티, 무슨 조화성? 유인 조화성. 성과급 같은 것들을 지급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자, 자원 배분의 불공평성은 빈부격차, 외부적 실패. 비록 가격 기능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그 결과가 평평하지 못한 상태 됐습니다. 빈부격차, 양극화 밑줄. 맨 끝에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 밑줄,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 밑줄, 공적부조 밑줄, 사회서비스 밑줄, 평생사회 안전망 밑줄, 네 가지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시장 실패였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정부 실패 보도록 하겠습니다.